스포츠와 철학, 승리와 패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활동 그 이상으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현상이다. 승리와 패배는 스포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각의 순간은 선수와 관중 모두에게 강력한 감정적 경험을 제공한다. 하지만 승리와 패배의 의미는 단순히 경기 결과에 국한되지 않으며 더 깊은 철학적 해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스포츠에서의 승리와 패배를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이 인간의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본다. 1. 승리의 의미. 승리는 스포츠에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목표이다. 선수들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훈련과 노력을 거듭하며 관중들은 승리의 순간에 감동과 흥분을 느낀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승리는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관점에서 승리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탁월함을 통해 이루어진 목표의 성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목표를 성취할 때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승리는 그 과정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에서의 승리는 기술, 전략, 그리고 정신적 힘을 결합하여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성취를 의미한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는 승리를 통해 개인의 존재가 확인될 수 있다. 장풀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행동을 통해 정의한다고 보았는데 스포츠에서의 승리는 그 행동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승리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정당화되는 순간이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2. 패배의 의미. 패배는 스포츠에서 불가피한 경험이다. 모든 경기가 승리로 끝날 수 없으며 승리만큼이나 패배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철학적으로 패배는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복합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패배와 같은 외적 사건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에 통제할 수 없는 일들보다는 내면의 정신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패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일 뿐이며 그것이 우리 내면의 행복이나 평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신적 강인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준다. 니체의 초인 사상에서는 패배가 인간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좌절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패배는 그러한 극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패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승리보다 더 깊은 성찰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3. 스포츠에서 승리와 패배는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한 개인의 승리와 패배는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며 스포츠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장이 된다. 국가적 자부심. 승리와 패배는 국가 간의 스포츠 경기에서 특히 강력한 의미를 지닌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팀이 승리하면 그 승리는 개인의 성취를 넘어 국민 전체의 자부심과 연대감을 고양시킨다. 승리는 국력을 상징하며 패배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좌절로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국가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다. 윤리적 차원. 승리와 패배는 공정성과 윤리적인 문제와도 연결된다. 공정한 규칙 아래에서 이룬 승리는 그 자체로 칭찬받을 만하지만 부정행위나 도핑과 같은 방법으로 얻은 승리는 승리의 가치를 훼손시킨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은 철학적으로 정의의 문제와 연결되며 승리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다. 4. 삶에서의 승리와 패배. 스포츠는 삶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승리와 패배를 통해 삶의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는 우리 삶의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승리와 겸손. 승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스포츠에서의 승리는 단지 결과일 뿐이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겸손한 승자는 스포츠맨십을 실천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패배와 재도전. 패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스포츠에서의 패배는 좌절의 순간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재도전의 기회를 얻는다.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성장하게 되며 이는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한다. 철학적으로 시지프스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5. 스포츠에서 승리와 패배의 철학적 의미. 스포츠에서 승리와 패배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승리는 성취와 자기 초월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패배는 성찰과 성장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승리와 패배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 의미를 지니며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 더 깊이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철학은 스포츠에서의 승리와 패배를 더 넓고 깊게 해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경쟁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배울 수 있으며 승리와 패배 모두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다시금 정의할 수 있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들고 패자는 문제의 주변을 맴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무대 위로 올라가고 패자는 관객석으로 내려간다. 승자는 실패를 거울 삼으며 패자는 성공을 거울 삼는다. 바람을 만나면 승자는 돛을 위한 에너지로 삼고 패자는 돛을 거둔다. 승자는 돈을 다스리고 패자는 돈에 다스려진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가 즐기는 말, 다시 한번 해보자. 패자가 즐기는 말, 해봐야 별 수 없다. 승자는 용감한 죄인이 되고 패자는 비겁한 요행을 믿는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고 패자는 쓰러질 때마다 후회한다. 승자는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패자는 길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승자는 등수나 상관은 상관없이 달리나 패자의 눈은 상만을 바라본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으나 패자는 1등을 해야만 의미를 느낀다. 승자는 달리는 도중 이미 행복을 느끼나 패자는 경주가 끝나야 느낀다. 승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존경하고 패자는 상대 약점을 찾는다. 승자는 자기보다 못한 자와도 친구가 되나 패자는 그의 보스가 되려 한다. 승자는 강자의 강하고 약자의 약하나 패자는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하다.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책임지는 자세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 감투를 쓰고 패자는 감투를 섬기다 바가지를 쓴다. 승자는 책임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승자는 벌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하여 꾀를 부리다 벌을 받는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지만 패자는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일을 원망한다. 승자는 예와 아니오를 확실히 하고 패자는 적당히 얼버무린다. 승자는 어린애에게도 사과할 줄 알지만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 숙이는 일을 꺼린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는데 패자는 일어나 뒤를 돌아다본다. 승자는 하루가 25시간이고 패자는 하루가 23시간이다.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면서 살고 패자는 시간에 쫓기면서 산다. 승자는 과정을 비중히 여기고 패자는 결과만을 생각한다. 승자의 가슴 속에는 꿈과 낭만과 이상이 있다. 그러나 패자의 가슴 속에는 좌절과 허무와 욕심만 있다. 승자는 땀의 대가를 믿고 패자는 요행을 믿는다. 승자가 생명력 강한 잡초라면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누가 가장 강한 자인가? 누가 궁극에 웃는가? 잔인한 현실이지만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자의 삶이라는 전쟁터에 뛰어들게 된다. 어릴 때는 부모와 선생님, 친구들과의 경쟁 속에서 성장하며 어른이 되면 사회라는 광활한 전쟁터에서 경쟁과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간다. 경쟁은 가혹하고 도전은 힘들며 현실은 종종 우리를 짓밟고 무너뜨리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서서 다시 도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포기는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삶은 자신과의 싸움이며 한계와의 싸움이며 부단한 도전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자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용기와 끈기로 이겨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답은 냉엄하다.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세상은 불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국 성공을 거둔다. 역사에는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그들은 모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을 성장시켰고 결국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누가 가장 강한 자인가? 포기하지 않는 자다. 육체적인 힘만이 강함이 아니다. 진정한 강함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력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누가 최후의 승자인가? 포기하지 않는 자다. 삶은 마라톤과 같다. 시작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꾸준히 달려가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 한 번쯤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야 한다. 누가 궁극에 웃는가? 포기하지 않는 자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웃을 수 있는 자는 오직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자뿐이다. 누구의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무지개가 뜬다. 어둠을 헤쳐나가 끝까지 노력하는 자에게만 승리의 여명이 찾아오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빛나는 것이다.